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비타민C 통풍에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닥터 한스 헬스케어. 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자, 통풍. 비타민C 통풍에 도움이 될까요? 비타민C 혈액 요산 수치를 줄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정말로 될까요? 통풍 공격을 예방할 수 있는가? 네,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통풍, 이렇게 보시면 주로 이 발가락의 요 부분이죠. 여기. 여기에 많이 이제 아픔을 유발을 시키는 건데, 여러분들은 혹시 통풍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네. 요렇게 둘러싸인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성분이 무엇일까라는 건데,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은 요산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원료가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것들에 이제 것들은 많이 밝혀져 있는데 왜 저렇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의 요 부분에 요산이 크리스탈화 되어져서 껴 있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요 부위에 요런 크리스탈 모양이 끼어 들어가 있는데 저게 찌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신경을.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극을 주고 있다. 그 자극이 산성 물질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저 요산이라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저렇게 크리스탈 입자 형태로 돼가지고 제가 뭐 찔러서 일어나는 통증일 수도 있고, 뭐 통증의 원인은 또 다양해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있더라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주로 이제 지금 좀 부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 붓는다라는 거는 이제 림프의 개념, 즉 용액, 물, 체액 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죠. 혈액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수분이 존재하고 있고 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크리스탈화, 입자화 되어져서 통증을 유발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소변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요, 이렇게 받아서 가만히 내비두면 밑에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막대기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저거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그 막대기, 일종의 그 입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찾아보면요, 우리가 비타민 C를 먹으면 칼슘 옥살레이트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이런 입자가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비타민 C 많이 드시는 분들은 요 소변을 받아 가지고 가만히 냅두면 아래 하얀 게 가라앉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럼 그걸 보신 분들도 아마 여러분 있을 텐데요. 저도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주로 보면은 비타민C 많이 먹고 생기는 것은 하얀, 입자 같은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게 수분이 농축이 돼, 물이 이제 없어지고 농축이 되어지게 되면 요로 결석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것으로부터도 입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시스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시스틴이 뭐냐면은 아미노산의 한 개거든요.
아미노산이 모여가지고 또 저런 모양을 만들기도 한다. 근데 요 위에 보면 유릭 애시드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저게 이제 요산으로 만들어진 입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인산 때문에 생기는 또 입자 모양이 있다. 인 때문에도 생긴다. 칼슘, 인산, 칼슘 이런 것들이 이제 입자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릭, 요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뭐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 몸에서 입자를 만드는 거는 있다라는 거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유릭 애시드라고 해서 요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입자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원료가 되어지냐면, 요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것부터 한번 봐보자고요. 요산 원료가 되는 게 이겁니다. 아데닌, 구아닌. 네, 아데닌, 구아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DNA의 염기입니다. 염기. 그러니까는 세포가 있고, 세포의 제일 한가운데 핵이 들어있죠. 핵산이라고 그러죠. 자, 그 핵 속에는 DNA가 이중 나선 구조를 꼬고 DNA가 들어있고,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또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염기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우라실, 이렇게 5가지의 염기가 있죠. 이 5가지의 염기가 3개씩 뭉쳐가지고 한 개의 아미노산을 만들어내서, 그 만들어져 나온 게 내 침 속의 아밀라제, 또 인슐린, 네, 이런 것들, 소화 효소제 와 같은 이런 단백질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DNA가 만들어내는 건데, DNA에 붙어있는 염기가, 즉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우라실, 얘네들이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단백질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요 DNA 속에 들어있는 요 아데닌하고 구아닌이라고 하는 이 분자가 우리 몸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에 이제 하이포잔틴 또는 잔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뒤에 유릭 애시드, 요게 이제 유릭 애시드 요산이다라는 거죠. 생긴 모양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 위에 있는 구아닌 구조에다가 산소가 더 달라붙어 있는 거죠. 산소와 수산기가 붙어 있는 거죠. 산소에 수산기가 붙어 있다. 그래서 이 분자가 몸속에 쌓여서 입자를 만든다. 크리스탈을 만든다. 만든 크리스탈이 통증을 일으킨다라는 건데, 이 분자들은 이 분자 자체로서는 녹아 있을 수 있죠. 제 액 속에. 근데 얘네들이 많아지면이라고 하는 이제 전제가 달라붙는 거죠. 고혈정, 요산, 고혈정, 요산 농도가 높을 경우에 생긴 모양은, 요산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데닌은 이제 이런 모양, 퓨린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퓨린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 얘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러면 누구나 그러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네,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괜찮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즉, 이 퓨린의 대사가 충분하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에 얘가 그대로 몸속에 쌓여 있을 때, 즉 요산이 빠져나가거나 잘 분해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몸속에 쌓일 경우에 일어나는 거다. 얘네들은 어떤 음식에 제일 많이 들어있느냐라는 건데, 맥주에 많이 들어있답니다. 퓨린. 그래서 맥주 마시는 거 조심해서 마셔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조심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 퓨린 대사가 잘 되는 사람이면 뭐 맥주를 뭐 이렇게 잘 마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맥주를 삼가하는 게 좋은데, 가장 지금 많이 들어있는 게 이게 맥주 효모에 들어있답니다. 맥주 효모 속에 들어있는 DNA가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저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되죠. 맥주가
발효하는 과정에서 효모가 맥주를 발효시키는 과정에 효모가 사용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걸러낸단 말이에요. 균도 이 맥주 효모는 균이거든요. 균을 걸러내는데 제가 이제 부서져 가지고 안에 내용물이 즉 효모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효모가 깨져 가지고 안에서 내용물이 나왔을 때 이 내용물이 DNA가 되는 거죠. 이 DNA가 나와 가지고 걸러지지 않고 그냥 맥주로 우리가 마시게 되면 들어오게 된다는 건데 지금 100g당 0.3% 정도 들어있네요. 맥주. 이게 지금 맥주를 말을 하는 건지 맥주 효모를 말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효모를 말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맥주 효모. 맥주를 마셨을 때가 아니라 맥주 효모 속에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다. 이게 맞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말린 새우. 네. 퓨린에는 맥주 효모에는 2995mg 100g당 100g당이고 킬로그램당 하면은 3%대는 3%대 1kg에 3%. 네, 이 정도씩 들어있다. 100g에 0.3%. 네, 이 정도 들어있다. 이게 작은 양 아니에요. 말린 새우 0.07% 정도 되네요. 프로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는 100g당 749mg 말린 새우, 마른 멸치, 말린 멸치, 다시마, 가다랑어 토, 네, 로얄 제리, 아귀, 간 이런 데 좀 많이 들어있다라는 건데 먹는 음식도 조심은 약간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재를 안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대사가 잘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즉 대사가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분자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생기느냐? 그건 아니다. 얘네들이 붙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순수하게 저의 상상으로 그린 겁니다. 왜 만들어질까라는 거죠. 저 분자가 그냥 용액 속에 그냥 그대로 가만히 들어있으면 체액 속에 그냥 돌아다니면 혈중에 그냥 돌아다니면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얘가 왜 크리스탈을 만들까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 요렇게 생긴 분자, 이렇게 생긴 분자가 특성상 어떠냐면 요 분자 상태로 차곡차곡 쌓일 수 있어요. 요 면이 요 분자를 서로 좋아해 가지고 요거는 이제 약간 비극성 분자죠. 비극성 분자가 비극성끼리 좋아해서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위로 계속 쌓여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계속 쌓이면 일종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요게 한 장에 요 분자라면 자, 요 종이 한 장이 이 분자라면 이 퓨린 즉 요산 분자 이게 한 개라면 요 면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자 요 면하고 서로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이게 계속 쌓여서 이렇게 돼 버린다. 이렇게 두꺼워. 예. 요게 쭉 붙어서 이런 크리스탈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하고 있는 것 뿐인 겁니다. 근데 아직 이제 얘가 어떻게 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네,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 통증을 유발을 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고요산 혈증 몸속 혈액 속에 요산이 많아져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많아진 상태에서 얘가 차곡차곡 쌓여져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되어져야 이 통증을 나타낼 수 있게끔 되어진다라는 건데 요산의 정상치는 보니까 남성의 경우에는 3.5에서 8.0, 여성의 경우에는 2.5에서 6.0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거 음식 먹는 양에 의해서 평균치가 이렇게 낮지 않느냐 싶은데 어쨌든 혈액 중에 8mg/dL 이하가 되어져 있어야 정상, 여성은 6. 뭐 이런 정도의 양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 혈액 검사 해보면 이 숫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8 이상 되면 아 내가 좀 높구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통풍은 이렇게 요산염 결정이 관절 내에서 석출되어져 나온다. 입자로 만들어져 나온다. 격렬한 통증을 동반하고 급성 관절염 발작을 일으킨다. 그리고 주요 증상의 관절염 발작인데 결국은 이것도 증후군이다. 원인이 뭔지 모른다라는 건데 원인 물질은 이제 밝혀진 거죠. 결국 피우린이라고 하는 것이 요산으로 바뀌고 이 요산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결국은 이 요산의 신진대사가 잘 되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그 신진대사라 함은 이 소변을 통해서 잘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빠져나가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 통풍은 미국인의 경우에 성인의 약 4%가 이 통풍을 앓고 있답니다. 4%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죠? 관절염의 한 유형이고 큰 발가락에 염증이 일어나고 혈액에 요산이 너무 많으면 일어난다. 예, 관절에 쌓이는 결정체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몇 가지를 뒤져보니까요, 남성의 비타민 C, 남자가 비타민 C를 먹었을 때 요 혈청 중에 우리 혈액 중에 요산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하버드 공중보건 그 대학원, 네, 하버드 대학의 공중보건 쪽에서 이 초이라는 분이라는 성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는 한국 사람이 슈퍼바이저인 그런 그 논문인 것 같아요. 예, 꽤 뭐 류마톨로지 쪽에서 쓴 것 같은데 2008년도 논문입니다. 1387명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남성의 경우에 비타민C 섭취를 하게 되면 혈청의 요산 농도가 반비례한다. 즉 비타민C를 먹는 양이 증가할수록 혈청 중의 요산 양은 감소한다. 이런 논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겁니다. 1387명을 통해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요산 수치는 감소한다. 여기까지만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뭐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통풍이 감소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요산 농도는 감소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발견은 고요산 혈증 및 통풍의 예방에 비타민C의 잠재적인 역할을 뒷받침을 해준다. 여기까지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 예방한다, 치료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좀 긍정적인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비타민C가 긍정적인 결과가 되어진다. 즉 통풍이 걸리는 이유는 고요산 혈증이 어느 정도는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고요산 혈증을 떨어뜨리는 데는 비타민C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 이것도 데이터 이 좀 전에 논문의 데이터에서 나온 건데 요 아래 가로축이 뭐냐면은 비타민C를 먹는 양입니다. 하루에 먹는 양 300mg, 600mg, 900mg, 1200mg, 1500mg.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먹는 양이 1500mg. 이때 그 요산 수치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데이터를 나타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먹은 것도 아니죠. 뭐 우리가 먹는 양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쨌든 요산 수치가 내려가더라. 이런 결론인 겁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비타민C 섭취와 남성 통풍의 위험,
전향적 연구, 뭐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변해갈까 이런 건데, 이거는 캐나다의 밴쿠버에 있는 병원, 병원에서 한 거네요. 20년 동안 건강한 남성 46,994명을 대상으로 비타민C 섭취가 통풍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비타민C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은 통풍 위험이 44% 낮았습니다. 통풍 위험이 44% 낮아졌다라는 거죠. 20년 동안 4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겁니다. 이것도 조사한 결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뭐 긍정적인 결과들도 있다라는 건데요. 또 다른 논문들을 막 뒤져보면 관계 없다 이런 논문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더라라는 건데, 또 하나 보시죠. 혈청 요산에 대한 경구 비타민 C 보충제의 효과, 무작위 대조 시험의 메타 분석 했더니 결론. 종합적으로 비타민 C 보충은 세륨 유릭 애시드를, 즉 요산이죠. 요산을 상당히 낮추었다. 네, 상당히 낮추었다. 비타민 C를 먹으니까는 요산을 상당히 낮추었다. 비타민C 보충이 고요산 혈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또는 사고 및 재발성 통풍을 예방할 수 있는지, 사고에 의해서 통풍이 오는 거랑 재발성 통풍이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미래에 앞으로는 실험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더 연구가 필요하다. 어쨌든 고요산 혈증을 떨어뜨리는 것은 긍정적이기는 한데, 예방 통풍을 완전히 예방한다든지 재발이 안 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런 논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효과 없다. 비타민C를 먹어도 효과 없다. 이런 논문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이제 잘 읽어야 돼요. 아리까리합니다. 결론. 비타민C 섭취와 비타민C를 먹으면 요산 수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관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풍의 비타민C의 영향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요산 수치하고 비타민C는 관계가 있는데 비타민C와 통풍과는 아직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보충제는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추고 통풍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은 있다. 관련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뭐 이 정도 나오면 막 효과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성질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질 같으면 그냥 막 비타민C 먹고 난리 나겠죠.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요산 수치를, 혈중 요산 수치를 왜 낮추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상상, 추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신진대사 촉진에 의해서 어떤 분해를 좀 더 잘 시키는 거가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장을 통해서 잘 배출시켜주는, 요산이 잘 배출되어지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저의 순수한 그냥 상상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